자, 저 돌아왔습니다. 국수목과 강사입니다. 자, 메일이라는 이론 시그널을 내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저는 매일 강의하지만, 매일매일 강의해서 올리겠지만, 매일 공부할 수는 없죠. 항상 다른 과목들 하면서 틈틈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강의 노트의 첫 번째 주제 부동산학. 요건 최근 5년 동안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02 부동산 활동. 얘는 최근 5년 안에 2번 나왔는데 애석하지만 언제 나와버렸다. 단순 암기 주제니까 나오면 땡큐지만 30일에 작년에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볍게 확인만 하고 기출 2개 정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빵크노트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빵크노트 시작을 봤더니 1번 부동산학입니다. 부동산학 그러면 크게 2가지 주제가 있어요. 부동산학은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학이 무엇입니까? 이 정의. 그 다음에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은 필수 암기 코드가 있죠. 필수 암기 코드. 그게 뭡니까? 경규씨가 사용하는 종이옵니다. 누구는 사용할 수 없고 순자씨는 사용할 수 없어요. 경규 사용종. 그리고 순자씨는 사용 안 돼요. 이거였죠. 자, 그럼 이게 뭡니까? 경은 경험과학입니다. 경험과학. 그 다음에 규범과학이고, 그 다음에 사회과학이죠. 사회과학. 그 다음에 응용과학이죠. 응용과학. 그 다음에 종합과학이에요. 종합과학.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함정으로 자주 나오는 게 순자씨는 아니되옵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이 아니라 여기가 사회과학이에요. 사회과학이고 순수하게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활동에 응용하고자 하는 학문입니다. 순수과학이 아니라 응용과학입니다. 자, 일단 요 2문자는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자, 부동산학의 정의. 부동산학의 정의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딱 3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 부동산학이란, 이게 물음을 잘 보셔야 돼, 물음을. 이게 기출 지문이니까 부동산학이란 이렇게 시작을 하면, 부동산학의 정의를 묻고 있구나. 부동산학의 정의를 묻고 있구나. 밑에도 부동산학이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요령이요. 대부분 요 가운데다가는 함정을 쓰지 않아요. 함정을. 그러니까 반드시 부동산학이란 이런 걸 물어보면 논점이 학문적 성격이지. 학문적 성격이라면 경규씨가 사용하는 종 요런 내용이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여기는 종합 응용과학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종합 응용과학. 그 다음에 부동산학이란 종합 응용과학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팁. 그럼 결국 이런 거예요. 부동산학이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 있는 뭐 부동산 활동을 능률로 한다, 응용기술을 개척한다 이런 데는 함정을 넣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문적 성격에만 함정을 넣으면 결국 경규 사용 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포인트는 순수과학이라고 되어 있느냐, 자연과학이라고 되어 있느냐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과학이 나와 있으면 X고 자연과학이 나와 있으면 X 이렇게 해주는 요령이 필요해요. 부동산학이란 나오면 순수과학이라고 되어 있는지 자연과학이라고 되어 있는지 이 2가지만 확인하면 대부분 맞춥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보죠. 3번은 우리 시험에 가장 오래전에 나온 건데 부동산학이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동산학은. 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럼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야 돼요? 부동산에 관해서 연구를 하겠죠. 근데 그 부동산을 여기는 토지와 그 정착물에 관해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요령, 직업, 물, 법, 금융적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냥 쫄지 말고 2개 이상의 뭔가 비슷한 표현이 있으면 그냥 다양하다는 뜻이에요. 다양하다. 그러니까 해석을 하게 되면
부동산학은 토지하고 그 정착물, 부동산에 관해서 그것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요 정도만 탁 정리해 주면 되는 거죠. 다양한 측면을 연구한다. 자, 그리고 밑에 부동산학 연구 대상 보겠습니다.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학은 무엇을 연구합니까? 그러면 학자들은 두 가지로 나눠요.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으로 나누는 거죠.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요 두 번째는 이게 부동산 활동을 설명하는 용어예요. 부동산 활동을 설명하는 용어. 그런데 이 부동산 활동은 시험에 딱 이거 말고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럼 한번 추정해 보자고요.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여러 가지 행위, 이렇게 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무슨 관리냐, 기술이냐, 물리냐 이런 건 중요치 않아. 항상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인간이 뭔가 하는 행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만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의할 게 있어. 오늘 첫 시간이니까. 부동산학을 중개사법처럼 푸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학은 막 밑줄을 쳐 능률화의 원리, 응용기술 이렇게 되어 있느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동산학은 전체적인 맥락만 맞으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오답을 암기하는 게 더 유리해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학이란 뭐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야. 순수과학, 자연과학이 나오면 안 된다. 그리고 뭔가 부동산학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어떤 표현이든지 맞는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더. 그래서 순수과학과 자연과학이 나와 있지 않다. 또는 나와 있지 않으면 된다. 그 다음에 직업물 법 굳이 따지지 말고 다양한 측면을 연구한다. 이런 표현이 우리 지문을 맞추는 데는 더 중요한 지문이에요. 자,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뭐라고요?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이고, 자, 2번을 봤더니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으니까 부동산의 활동이군요.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학문적 성격은 경유, 사용종 이렇게 암기했고, 절대 누구는 안 된다. 순수과학, 자연과학, 순자씨는 아니되옵니다. 요건 반드시 기억해 줘야죠. 자, 그럼 여기 볼게요. 부동산학은 뭐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뒤에 뭐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최소한 순수과학이라고 할 수 없고 자연과학이라고 할 수 없고 그리고 추상적인 학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 추상적인 학문이라는 건 순수하게 연구만 하는 이 순수과학의 다른 표현이 추상적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순수과학 안 되고 자연과학 안 되고 추상적인 학문이다. 이런 표현은 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2번 부동산학은 부동산학과 관련된 자연현상을 연구합니다. 그러면 자연과학이에요. 자연현상을 연구하면 자연과학인데 자연과학은 아니라고 해야죠.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입니다. 사회과학이고 그러면 사회현상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인간과의 관계를 사회현상이라고 하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러니까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 재건축 사업을 사람들이 원한다. 뭐 이런 것들이 부동산과 관련된 인간들의 활동, 현상인 거죠. 인간들의 현상. 자, 여기까지가 1장이에요. 그런데 최근 5년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딱 부동산학의 정의하고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만 딱 기억하자고요. 절대 누구는 안 된다. 순수과학은 안 되고요. 자연과학은 안 되고요. 그리고 추상적인 학문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추상적 학문의 반대말은 구체적인 학문이에요. 정확히는 구체적인 경험과학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표준산업 분류. 자, 표준산업 분류는 지금 28회, 31회, 즉 30일에 나왔으니까 중개사에서는 30일에 나왔고 평가사에서는 작년 30회 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얘는 매년 나올 수 있는 주제예요. 그래서 암기를 좀 하셔야 돼. 자, 그럼 이렇게 암기를 했죠. 항상 누군가가 먼저 뭘 만들어요? 부동산을 누군가가 만들어야죠. 누군가가 부동산을 만들면 이 부동산으로부터 다양한 산업이 파생된단 말이에요. 산업이. 그런데 요쪽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요 중간 단계를 암기하는 게 아주 유용하단 말이에요. 그럼 해보자고요. 누군가 부동산을 만들면 일단 뭘로 돌린다. 이건 이해야. 암기하면 다 암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해. 일단 뭘로 돌려요? 임대해야죠. 임대 사업하는 거죠. 그게 부동산 임대업이에요. 그런데 야, 임대하기 나 귀찮아 죽겠다. 그냥 팔아볼란다. 그게 공급업이고. 그러니까 부동산이 만들어지면 그 만들어진 걸 임대합니다. 임대업. 팔아먹습니다. 공급업. 그런데 정확히는 개발 및 공급업이라고 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공급업. 자, 그리고 부동산이 만들어지면 부동산으로부터 이제 각종 서비스업이 만들어지는 거죠. 서비스업이. 그런데 이거 암기 코드가 서비스업은 너무 잘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꼼꼼히 암기해야 되는데 암기 코드가 누가 작아? 그렇죠. 자, 우리 스포츠 야구를 보러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아이고 관중이 너무 작아. 관중 작아요. 관중 작아. 그럼 관중 작아가 뭐니? 그러면 관리업이야. 관리업. 관리업은 하나 따로 떼는 거예요. 관리업. 그 다음에 중개, 자문, 감정평가에서 미음자 뺀 거예요. 그래서 관리, 중개, 자문, 감정평가에서 관중자가. 이렇게. 다시. 누군가 부동산을 만듭니다. 그럼 부동산을 임대하자. 임대업. 아유 귀찮아. 팔아먹자. 공급업. 개발 및 공급업. 그리고 각종 서비스업이 등장하는데 일단 관리업 따로 빼고 그 다음에 관중자가니까 중개, 자문, 감정평가업이에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항상 시험에 아주 중요한 팁이 관리업은 다시 어떻게 분류됩니까? 그러면 항상 두 개로 분류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두 개. 왜? 나머지 건 다 세 개예요. 세 개. 근데 이런 것까지 일일이 암기할 수는 없고 최소한 관리업 정도는 반드시 두 개라는 걸 기억해 줘야 돼요. 어떻게 나누냐 봤더니 부동산을 그냥 용도로만 탁 두 개 나눈다는 거야. 주거용 부동산이냐 비주거용 부동산이냐 이렇게 탁 나눈다는 거죠. 주거용 부동산이냐 비주거용 부동산이냐. 그래서 관리업은 다시 주거용 부동산 관리,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표준산업 분류에서는 중개업이라고 하잖아요. 중개 및 대리업이지. 중개 및 대리업이죠. 그리고 자문업. 자문업은 뭔가 전문가가 조언을 해주는 건데 결혼자문, 이혼자문, 이런 교육자문 이런 것은 부동산업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부동산업이 되는 자문업은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자문이에요. 그래서 투자 자문업이란 말이에요. 투자 자문업. 그리고 감정평가업. 그래서 암기 코드가 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은 관중자가. 그 중에 관리업은 다시 두 가지로 주거용 부동산 관리,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 그리고 중개업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한 세 분류는 중개 및 대리업, 그리고 투자 자문업, 감정평가업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지금 첫 페이지란 말이에요. 그럼 이 첫 페이지에서 시험에 무엇이 나왔습니까? 그럼 지금 보여드릴 텐데 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여기는 영상이 짧으니까 여기다 첨부할 거예요.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세요. 모의고사. 제가 문제를 이렇게 탁 보여줘요. 잠시요. 이렇게 탁 보여주면 그렇죠. 스탑을 눌러. 스마트폰으로 대부분 보시거나 탭으로 보시거나 또는 PC로 볼 텐데 그냥 스탑을 딱 누르라면 영상에 스탑을 딱 눌러요. 스탑을 딱 눌러놓고 실제 시험이다 생각하고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제가 스탑하면 진짜 스탑 누르고 쭉 보세요. 그리고 문제를 푼 다음에 다시 플레이를 누르면 제 해설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스탑. 자, 저는 그냥 바로 하지마. 스탑 눌러놓고 풀어봤겠죠. 자, 해볼게요. 아니나 다를까 부동산 관리업이 나와요. 그러면 흐름을 잘 봐야 돼.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은 관리, 중개, 자문, 감정, 평가업. 정확히 말하면 자, 중개 및 대리업, 투자 자문업, 그 다음에 투자 자문업, 그 다음에 감정 평가업. 근데 부동산 관리업은 다시 어떻게 나눈다? 주거용 부동산 관리,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 예. 그러니까 전부 다 관리니까 봤더니 주거용 부동산 관리,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 그런데 요 밑은 이제 사례를 지금 넣어놓은 거예요. 그럼 보자고요. 사무용 건물이면 이 주거용이에요, 비주거용이에요? 아, 왠지 비주거용 부동산 같구나. 요거의 사례 같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봤더니 시설이라고 돼 있어. 시설은 부동산이 아니죠. 자, 밑을 한번 더 봤더니 아파트 관리라고 돼 있어요. 그럼 아파트 관리는 요놈이 주거용 부동산 관리인 같구나. 이렇게 돼야죠. 요놈이 주거용 부동산 관리구나. 그러면 시설 관리가 이게 틀린 거죠. 요거 쉽지 않았어요. 빨리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시설 관리는 부동산 관리가 아니에요. 시설 관리지. 우리가 관리업에서 시설 관리가 따로 있잖아요. 시설물의 유지, 보수. 이게 시설 관리고 여기는 부동산 관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 비주거용 부동산. 사례가 사무용 건물이면 비주거용, 아파트 관리면 주거용 부동산 관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 더 있습니다. 작년 기출. 자, 스탑. 자, 풀으셨어요? 요거 또 보세요. 또 봐. 또 뭐 나왔어요? 서비스업이 나왔잖아요.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그럼 관중자가요. 그러면 이것도 요령이에요. 앞대가리를 보면 안 된단 말이야. 앞대가리를 보면 자, 일단 뒷대가리를 봐요. 꼬랑지를 봐. 꼬랑지. 관리업. 관리업. 뭔지 모르지만. 그리고 주거용 부동산 관리,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 됐네. 그리고 관중자가잖아요. 중개. 여기 있네. 중개. 그런데 정확히 중개 및 대리업, 관중, 그 다음에 자문업, 투자 자문업. 그러면 요 놈이 틀렸구나. 이렇게 찾아주셔야 된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내일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